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상 김지영 노무사입니다. 한 해 10만 건 이상의 산업재해가 발생을 하고 2,000명 이상이 일터에서 죽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하다 다치거나 죽는 사람들이 다른 세계에 있는 것만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내 자신이 아프거나 가족이 다쳐야만 본인의 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 산재에 대해서 대처를 하거나 산재 신청을 아예 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은 산재 신청을 하셨음에도 잘못 대처하셔서 산재 불승인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산재보험 제도를 잘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명 산재보상제도 해설서입니다. 일단 일터에서 다치거나 아프게 되는 경우에 내 탓이라고 생각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여전히 많으신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내 탓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먼저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퇴직하거나 휴직 중에 발생한 산재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즉 노동자라는 신분으로 일하는 동안에 일어난 사고 내지는 질병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에 발생하신 질병 역시 산재일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산재 신청과 승인 내지는 불승인에 대한 판단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병명을 진단받은 시점으로부터 3년 지나도 산재 신청 가능하십니다. 즉 일하다 다치셨거나 아프게 되셨다면 그 병명 진단받은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셨어도 산재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에요. 다만 이 경우에 산재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도 과거의 보험급여, 즉 요양비 내지는 휴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신청 이전 3년치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 다 지급 받으실 수 있으시려면 어쨌거나 진단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 신청하시는 편이 유리하기는 하시겠죠. 또 장애급여 내지는 사망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치유일자 내지는 그 사망하신 다음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사업주가 산재해주지 않으면 산재 안 되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신 근로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 신청은 국가가 법으로 정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도 얼마든지 산재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사업주가 승인 과정에 있어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사실이에요. 산재가 산재임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그 증거나 업무 관련 명세서나 자료, 진술 확보 이런 거를 근로자가 직접 스스로 해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사업주가 조금 적극적으로 조력을 해줄수록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사업주와의 어떤 적절한 관계 설정 내지는 초기 자료 확보가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산재 승인에도 본인의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일단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의 담당자 그리고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이 어떤 사람인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요. 본인의 의지와 노력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재가 산재임을 증명해야 되는 책임이 근로자 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해를 입은 노동자 스스로 본인의 노력이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해요. 따라서 질병판정위원회가 열린다 혹은 산재심사위원회 혹은 재심사위원회가 열린다 하면 참석하셔서 적극적으로 본인을 방어하실 수 있는 혹은 산재임을 증명하실 수 있는 진술 잘 하셔야 되겠고요. 물론 노무사와 같은 대리인을 선임하신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은 산재보험 제도를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산재는 생계가 곤란해지고 요양에 상당히 많은 기간과 비용이 투여된다는 점에서 가난과 불행을 대물림하는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설명드린 산재보험 제도를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 꼭 숙지하셔서 본인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시다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또 중요한 내용 다음 이 시간에 마저 설명드릴 테니까요. 산재보험 해설서 2탄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